봅시다. 변이 자연선택. 일단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변이라는 용어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무슨 뜻이냐. 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모든 공부의 시작은 이거야. 제목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의 뜻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의 개체들, 우리 같은 종이잖아. 우리 5명이. 아니다. 우리 100명이 다 같은 종이잖아. 같은 종끼리가 다 다르게 생겼어. 그게 바로 변이라고요. 변이. 나쁜 게 아니야.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야.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종 개체들끼리의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의 형질 차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일 때 왜 곱슬머리냐 생머리냐 아니면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 다 형질 차이입니다. 그래서 형질이라는 게 왜 너네 배운 듯이 왜 완두콩 할 때 배운 것처럼 완두콩에서도 형질이 차이가 나타나요. 둥그리 완두콩, 쭈그리 완두콩, 노란색 완두콩, 녹색 완두콩. 다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질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형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너네하고 나하고 다르게 생긴 이유가 뭐야. 그냥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유치원 때나 그냥요야.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왜 차이가 나요? 뭐 때문에? 대답이 나와. 이 정도는 대답이 나와야잖아. 입이 왔다 갔다 한다. 유전자 차이. 그래. 형질 차이는 당연히 유전자 차이입니다. 유전자가 다르다는 얘기지. 유전자가 다름. 그러면 유전자라는 게 뭔데? 공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지? 유전자라는 게 뭔데?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얘기하는 거죠. DNA 염기 서열. 배웠잖아 너네 이거 왜? 배웠어요. 언제? 1학년 1학기 제일 이거랑 1학기 그래. 1학기 제일 마지막에 배웠잖아. 염기가 뭔데?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러한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그러고 그러한 염기 서열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이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니까 그것 때문에 형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렇게 형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변이에 대한 말뜻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공부하라고요. 항상 모든 공부를. 그러면은 이런 형질 차이, 유전자가 다른데 이런 유전자가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요. 염기 서열이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너네 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감수 분야를 배웠었지. 감수 분야. 만약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개만 그려볼게. 그럼 여기 있는 염색체가 1감수 분야를 통해 가지고 나누어질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냐? 그건 아니지. 응? 왜? 방추소가 달라붙어도 어떻게 달라붙어? 이렇게 달라붙잖아. 염색체에 달라붙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1감수 분열이 되게 되면 이 염색체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염색체는 다른 세포로 가게 되지. 이쪽도 마찬가지지. 이게 일로 오면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게 1감수 분열이야. 요때부터 이미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기가 유전자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다 쓰기는 너무 힘드니까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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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써야 돼. 복잡하니까 그냥 유전자를 간단하게 라지 A라 쓰고 이거 스몰 A라 씁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 라지 B라고 쓰고 여기는 스몰 B라고 이렇게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나뉘어졌으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 이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나눠줘 봐봐. 라이 쓰고 여기는 라비 쓰면 되겠지. 따라오고 있죠? 스몰 A하고 이거 스몰 B 이렇게 쓰면 되겠지. 따라오고 있죠? 맞지? 그러면은 얘가 1분열이고 2분열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방추사가 염색 분체에 각각을 달라붙는 거예요. 염색 분체 이렇게. 뜯어질 때 이렇게 뜯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뜯어져. 불가능해 그거는. 그러면 염색 분체 이쪽이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요. 다른 세포. 얘는 이쪽. 얘도 이쪽. 이렇게 가는 거죠. 유전자 쓰면은 라A, 라B. 여기도 라A, 라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정확히 쓰자면은 여기 라지 A가 사실 두 개가 있는 거야. 원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라비도 마찬가지고 요게 각각이 염색 분자 나눠지니까 요러한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 CA, SP. 보이죠 이제는? CA, SP. CA, SP. 요러한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경우의 숫자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나눠지면은 요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또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경우의 숫자니까. 이해되지? 그러면은 암산 한번 해볼까?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지 유전자만 써보면 이쪽에 라에하고 스피 이렇게 있는 거지. 요 두 개가 짝지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스에이, 라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눠지면은 라에이, 스피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스에이하고 라피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전자를 내가 지금 4개만 달랑 썼는데 경우 숫자도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4가지 경우 숫자가 나왔어요. 다양한 경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사람의 염색체는 원래 몇 개인데? 원래 46개야. 그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경우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이해를 했다면은 이거 완벽하게 이해 못했을 텐데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보자 한번. 알았다.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니까 23쌍이 있단 말이야. 뚜두두두두두 해서 마지막까지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2가지 경우 숫자 나오고 여기서 2가지 경우 숫자 여기서 2가지. 그래서 몇 쌍? 23쌍이잖아. 그러면 2가 23번 곱해지는 경우 수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2의 23제곱의 경우 수라는 어마어마한 경우 숫자가 나와. 근데 이거는 정자라면 정자만 난자도 2의 23제곱의 경우 숫자예요. 와! 2개가 만나야지 사람이 돼요. 2의 몇 제곱? 46제곱. 심심할 때 나중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잠 안 올 때. 그럼 밤샐 겁니다. 그래요. 2의 46제곱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 숫자가 나타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변이의 원인이 첫 번째 생식세포의 조합의 경우 수라는 뜻이야. 생식세포 조합의 경우의 숫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그렇지? 근데 또 있습니다. 갑자기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돌연변이. 갑자기 죽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그러잖아. 갑자기 변이를 일으킨다고요. 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염색체 5번 염색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이 염색체가 결실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됐을 때 신생할 때 울면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요. 어떤 경우에는 21번 염색체가 21번째 쌍에 있는 염색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3개가 있어. 그래서 눈과 눈 사이가 멀고 혀가 두껍고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진도 낮고요. 키도 좀 작고요. 생긴 것도 조금 엉벙하게 생겼어요. 다운 증후군 이런 것도 생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XY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여자는 XX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남자는 XXY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XYY를 가지고 있고요. 막 별의별 돌연변이가 있어요. 초남성 증후군이니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 또 어떤 여자는 분명히 여자가 태어났는데 X염색체가 알고 보니 2개가 아니라 1개만 있어요. 터너 증후군이니 어떤 경우에는 또 이 X염색체가 또 3개가 있어요. 별의별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염색체 수가 이상한 돌연변이라든가 아니면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돌연변이라든가 또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요?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형질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 더 적어놓을게. 거기다가 하나만. 세 번째. 교차라고 적어놓으세요. 교차. 그게 없어요. 보니까 모든 책에.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염색체가 너네 이과 염색체 들어는 봤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과 염색체. 그게 뭐냐면 여기 두 염색체가 원래 달라붙어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가 염색체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냥.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염색체하고 이쪽에 있는 염색체의 염색 분체 이 부분하고 이쪽에 염색 분체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생겨. 요걸 교차, 크로스라고 그래요. 교차.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유전자가 원래 이 염색 분체, 이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였잖아. 맞지? 근데 어떻게 될까? 여기가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이가 염색체 형성할 때 사람 염색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이 부분 교차가 일어나는 확률이 평균적으로 10군데 이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평균적으로 10군데.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수자도 나타나겠네. 그렇지? 생식세포 조합의 경우수만 해도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46제곱이었는데 응? 얘까지 생각하고 또 게다가 얘까지 생각하면은 전 세계 80억이든 전 세계 인구 80억 아니야 더 많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억이라 치더라도 1000억이라 치더라도 만억이라 치더라도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야. 너네 왜 그런 거 나오잖아. 도플갱어끼리 만나면 뭐 죽는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 도플갱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 숫자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론 도련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예시를 준 거는 환경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도련변이는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좀 더 불리한 방향으로 생기는 게 일반적 도련변이야.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련변이가 있어요. 식물에서 네이크로바 있지. 네이크로바는 도련변이에요. 원래 세이크로바가 정상이야. 근데 그게 왜 행운의 상징이 됐냐? 그래도 변이야. 변이. 네이크로바도 변이야. 왜 행운의 상징이 됐냐면 나폴레옹이 말 타고 있다가 갑자기 네이크로바를 본 거야. 평상시에 3개밖에 못 봤는데 4개를 본 거야. 이상하다 하고 딱 죽는 순간 머리 위로 총알인가 화살인가 날아갔어. 그래서 살았다. 행운의 상징이 그래서 된 거라고. 아무튼 그래서 도련변이란 말이야. 근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변이에 의해서 이런 도련변이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형질적 차이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조합의 경우도 당연히 많아지고 또 교차 또한 마찬가지야. 이런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 맞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러한 변이를 일으키는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예요. 왜? 환경이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잖아. 너네 앞에서 배웠던 건 선캄보리아 될 때도 사실 빙하기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너무 오래 전이기 때문에. 고생대 때 빙하기 때 죽고 뭐 판기할 때 생물질 죽고 난리 났었잖아. 그렇지? 어떤 특정 환경이 됐을 때 생명체들이 멸종할 확률이 굉장히 얘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야.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뭐 실례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빙하기가 있었다. 근데 추운 환경에 생물들은 굉장히 악조건이야. 하지만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이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생물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생명체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외는 그래요. 도련변이는 좀 환경적 영향으로 좀 약간 환경에 약간 불리한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왜 생명체에 좋냐? 그 생명체가 특정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환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파리, 나무 이파리라 치자고요. 이 이파리랑 색깔이 약간 비슷한 그런 생명체들이 이렇게 있었어. 애벌레 같은 게 있었다 치자고. 근데 얘만 좀 하얀색 애벌레가 나타났어.
어찌됐든 간에 생식세포 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형질이 나타났잖아. 이런 형질 차이가 나타났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나뭇잎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천적의 눈에 잘 안 띄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잘 띄어.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야. 얘들이 많이 잡아먹겠지. 그러면 개체수가 당연히 줄고 얘네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근데 이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더 하얀 색깔의 애벌레만 나타났다면 그 개체는 거의 멸종 수준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생명체에 좋은 거야. 왜?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연이 얘네들을 선택해서 살아남았다라는 뜻으로 이걸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는 아주 유식한 말을 써요. 자연 선택. 선생님 잠깐만요. 새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새도 자연이잖아요. 새는 얘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 알겠지? 그 예시를 얘기하는 거야.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간단하게 이런 예시를 몇 가지를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자연 선택에서 첫 번째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래. 항생제 내성 가지고 있는 세균들. 항생제는 뭘 항생제라 그러냐면 세균을 죽이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항생제, 알고 있는 항생제. 보자. 상식 테스트. 뭐? 알고 있는 거 뭐 있냐? 힌트. 이 곰팡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페니실루스라는 곰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물질? 페니실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 그래? 이 곰팡이의 종류를 페니실루스라는 곰팡이라고. 그래서 어떤 물질? 페니실린. 들어봤죠? 이제는 왠지 모르게 하고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걸 항생제라 그래.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야. 항생제에 근데 내성을 갖는 이러한 세균이 있을 때 예시가 된다. 어떤 형태로 자연 선택되는지 볼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세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항생제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살아남는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다 죽었어요. 얘네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거 색깔 칠해볼까 그냥? 원래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이렇게. 얘네들은 거의 죽고 뭐 한 마리 정도 남아 있었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처럼. 그러면은 얘네들이 선택이 된 거야. 맞지? 얘네들이 많이 죽었어. 왜 죽었냐면 이 항생제에서는 세균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시간이 또 지납니다. 또 항생제 투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요번엔 얘네들은 다 죽어버리고 요 중에서도 살아남은 애들이 또 이렇게 있었대.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또 어떻게 된다고? 자꾸 번식을 한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을 비교를 한다면 이쪽이 항생제 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세균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런 형태가 왜 나타났냐 말이야. 원래 약했는데 세졌느냐 말이야. 아니면 원래부터 센 놈이었냐 말이야. 그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 교과에서 아주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 살충제 또는 항생제 내성을 점점점 갖게 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생님들 옛날에 그거 가르치면서 굉장히 껄끄러웠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할까?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여기 있는 이 항생제 내성을 원래 강하게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균이었었던 거야. 원래부터. 얘네들은 태생부터가 원래 유전자가 이 항생제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었던 거야. 원래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얘네들은 살아남았지만 얘네들은 다 죽게 된 거죠. 아이 선생님 근데 이거 살았잖아요. 아이 살았잖아. 이건 뭐예요? 실험적인 오차라고 보면 돼요. 항상 크게 보는 거야.
생명과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지구학도 그렇지만 야, 지구과학은 시간적인 것도 봐봐. 몇 억 년을 논하잖아. 몇 십억 년 이상을 논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누가 많이 살아남았어. 그래, 얘네들이 많이 살아남았네. 왜 많이 살아남았다고? 원래부터 얘네들은 항생제 내성을 강하게 갖고 있고, 원래 강한 놈이었다고요. 원래부터 강한 뭐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놈이었었던 거예요. 약했는데 점점점 내성을 강하게 가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100% 시험 나와요. 이런 용어들이. 원래부터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가 자연선택된 거야? 자연선택이 된 것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원래부터 강하게 갖고 있었던 애들이 살아남았고, 얘네들이 바로 뭐 됐다고요? 자연선택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됐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야? 도태된 거야. 도태된 거야.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 원반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전부 다 원반 형태의 적혈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 모양처럼 삐쭉하게 생긴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적혈구의 기능은 뭔데? 산소 운반. 산소 운반. 그러면 얘네들 산소가 잘 운반됩니다. 왜?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둥글둥글하니까 잘 흐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얘네들은 뾰족뾰족하니까 혈관을 지날 때 어떻게 될까? 콕콕 박히면서 잘 흐를 수가 없겠지.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돼.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빈혈이 옵니다. 쓰러져요. 이런 경우에는 남 모양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돼서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빈혈증. 얘는 정상적혈구가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잠깐 얘기할게. 물론 1학기 말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살짝 복습하는 거야. 어차피 수능 과목이니까 나는 지금 수능도 같이 생각하면서 수업합니다. DNA에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DNA 염기 서열에 의해서 전사가 이루어지잖아. 기억나요? 그러면 어떠한 염기가 전사될까요? 불러보세요 한번. 구아닌, 아데닌, 아데닌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때 GAA가 있으면은 이거에 따른 번역을 하게 될 때 이 번역이 어떠한 아미노산이 번역이 되냐면 이건 안 외워도 돼. 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얘 때문에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그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헤모글로빈이 혈색소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둥그런 이렇게 원반 형태의 모양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외워야 선생님 아니야 안 해도 돼. 잠깐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예전에 배운 적은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타이밍이지. 타이밍. 얘가 갑자기 바뀌어버려. 뭐로 바뀌냐면 사이토신 다음에 아데닌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겨요. CTT가 캣으로 고양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데닌이 바뀌는 거 요거 현상을 뭐라 그래? 이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돌연변이. 갑자기 염기 서열이 바뀌는 현상이야. 됐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전사가 될 때 이걸 할 수 있잖아. 사이토신과 구아닌, 아데닌이니까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 됐지? 타이민이니까 뭐야? 아데닌. 이렇게 되잖아. 이걸 할 수 있잖아. 요걸 번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염기가 어떠한 아미노산이 지정되냐면 갈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면서 적혈구를 구성하는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형 구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길쭉길쭉한 적혈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깁니다. 환경에 불리한 방향이야, 유리한 방향이야? 불리한 방향이지. 틀림없지. 그런데 어떤 지역을 봤다니까, 특히 아프리카 지역. 이 아프리카.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나 잘 그리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이 지역을 보니까 특정 지역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굉장히 많은 거야. 이상하잖아. 희한하잖아. 환경에 불리한데 왜 얘네들이 많이 사냐 말이야. 여기에 많이 살아요. 이상하다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르면서 말라리아 환자들이 굉장히 창궐하는 지역입니다. 말라리아는 게 뭐냐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자, 요거를 지울게. 요까지만 알아도 되니까. 자, 볼게 한번. 말라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이 있어. 원충. 조그마한 원충. 적혈보다 좀 더 작아. 그럼 말라리아 일으키는 원충이 있는데 그럼 우리 원생생물이라 그러거든. 얘는 어느 부분을 좋아하냐면 어디 부분을 다 안착하기를 좋아하냐면 적혈구에 있으면은 이 적혈구에 원반처럼 생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원래 이 자리가 처음에 적혈구 만들어질 때 핵이 있었단 말이야. 세포의 핵이. 그 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퇴화가 됐어. 그래서 오목하게 들어간 거야. 원리가. 근데 요 속에 이렇게 안착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해서 기생을 한다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냐면 그냥 막 공기중을 떠돌아다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기 있잖아. 모기가 피 빨아먹을 때 어떻게 피 빨아먹냐면 처음부터 침을 확 꽂으면 동물이나 사람이 무조건 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마취액을 집어넣어야 돼. 마취를 하는 침이 따로 있어. 마취액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 말라리아 원충에 해당하는 포자라든가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지 당연히. 모기가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 상태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혈액 속을 또 돌아다니면서 간에서 가만히 있어요. 1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다 되면은 자기 개체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적혈구에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적혈구 내부에서 자기 새끼를 낳는 거야. 맞죠? 그 새끼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적혈구가 터집니다. 정상 적혈구를 가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라리아 원충이 여기에 안착을 할 수가 없어. 감염이 됐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개체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쉬운 예시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원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근데 집이 없어. 만약에. 학원 끝나도 밖에 나갔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살 수가 있냐? 못 살아. 얘는 똑같아. 얘네도 집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라리아에 걸려도 증상이 크게 없는 거지. 물론 빈혈로는 고생하겠다. 맞지? 근데 이 지역이 어떻다고? 말라리아 모기가 창고라는 지역이었었던 거야. 선생님도 군생활할 때 선생님 군생활했을 때 그곳이 말라리아 선포 지역이었어요. 휴가 나오잖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헌혈하는 사람들. 헌혈 적십자원. 적십자 혈액원 거기 제일 좋아해. 군인들 보면은 막 붙잡아. 딱 그러면 붙잡으면. 그래 막 그 뭐라고. 딱 보면 알잖아. 말라리아 처벌 지역이네. 바로 가세요. 보내준다고. 헌혈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려도 어떻게 자연 선택되는 거지.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에 대한 예시. 자연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누굴 선택해? 얘네들을 선택하지. 하지만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는 누굴 선택해?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자연이 선택했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말라리아 같은 병들은 실제로 모기에 의해서 주로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기가 말라리아 감염되어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 있는 그런 모기냐? 그건 아니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특정 모기에게서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 그 지역에 있는 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부대에 있을 때도 그때 군생활할 때도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가 약간 나이키 모양처럼 뒷다리가 좀 길었어. 일명 나이키 모기라 불렀어. 사람들이 그 모기만 보면은 무조건 말라리아에 걸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튼 이 지역은 그래서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이 되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라리아 선포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한 결과로 많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건 쉽잖아, 맞지?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이 나와요. 요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윈이 실제로 뭐 실험했다는 얘기고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에 일반적인 나무는 약간 좀 나무 껍질 자체가 갈색이고 좀 어두운 색깔이잖아. 얘보다 더 어두운 색깔이 나타나지 실제로는. 그렇지? 근데 여기에 지유류라고 하는 그런 조류와 균류가 같이 함께 공생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 지유류. 얘네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은 나무가 좀 희끗희끗해집니다. 밝은 색깔로 됩니다. 나무 자체가. 이렇게 돼요. 아주 공기가 맑으면 지유류가 많이 살아. 숲에 갔는데 나무가 희끗희끗해. 이끼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 내가 이거 찍어놨거든. 휴대폰에 있거든. 아유 씨, 촬영 중이라서 못하네. 아유 진짜 그래요. 아무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못 보여주잖아 내가. 너 영상 보고 있는 너 때문에. 근데 이 지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나방이 있을 때 나방이 흰색 나방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날개 색깔이 좀 검은색 나방이 이렇게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새의 눈에 띄는 것은 얘는 검은색 나방이 잘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보호색이니까 얘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얘는 개체수가 늘어나요. 어떻게 된 거야? 자연이 선택을 처음에 흰 나방을 선택한 거야? 검은 나방을 선택한 거야? 흰 나방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지유류는 요 물질의 쥐약이야. 그러면 이 공업화가 돼서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계속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지유류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 나방이 오히려 새의 눈에 잘 띌 수밖에 없겠지. 검은 나방보다는. 이제는 역전이 됐네요. 이 상태 공업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자연 선택을 누가 한 거야? 이때는 검은 나방의 개체수가 자연 선택이 되고 흰 나방이 오히려 자연 도태가 되었겠지.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자기의 학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다윈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건데, 근데 요게 또 조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변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형질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과일 중에 있어요. 먹는 것 중에 바나나 씨가 있어 없어? 첫 번째 먹다가 씨 없지. 근데 야생종 바나나는 원래 씨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먹는 바나나 캐번디시라는 바나나거든. 근데 전 세계가 다 그거밖에 없어. 바나나 그럼 어떻게 번식할 거야? 번식을 하는데 바나나 계속 나오는데 걔네들은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을 자릅니다. 땅에 꽂아요. 그럼 뿌리가 나고 자랍니다. 계속 그렇게 번식시켜. 바나나.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특정 환경에 의해 가지고 캐번디시라면 우리가 먹는 바나나 종이 만약에 멸종하는 상황도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바나나를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품종하는 그 품종의 개량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생명체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변이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는 어떤 애들은 약한 애들은 도태가 되고 살아남은 애들은 선택된 애들은 살아남는다. 어떤 애들은 도태가 되고요. 선택돼서 살아남는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야. 요 지역에서는 남무적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 선택이 되어서 살아남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도 자연 선택에서 이 자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생명체라고 하는 거 자꾸 진화가 된다고 표현하거든. 진화. 여러 세대를 거쳐 가지고 생명체들이 자기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다 하다 보면 유전자가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바뀌다 보면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이 진화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참고적으로 첫 번째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용하는 기관은 계속 발전한다. 사용할 용 이거는 계속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아니 불자에 사용한다 뜻. 사용하지 않으면은 퇴화한다. 용불용설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을까 틀릴까 요것만 본다면은 맞는 거 아니냐? 넌 아니야. 투수들이 우반 투수에서 오른손에 던질 거 아니야. 계속 딱 되잖아. 오른팔이 실제 더 깁니다. 실제. 자반 투수는 왼손으로 계속 던질 거 아니야. 계속 평생 왼팔이 더 길어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또 너네 그거 알지? 왜? 그 무슨 족이냐? 그거 왜? 애가 태어나면 여자들한테 여기다가 링을 씌워가지고 목을 길게 만드는 그거 무슨 족이야 그거? 얘를 알던데. 거기까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진짜 이거 드립이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알던데. 아씨 어제 나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목이 길어지는 건 맞잖아.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목이 길어져요. 목이 짧은 사람들 그렇게 하세요. 링을 달고 다니세요. 하나씩 계속 추가하세요. 계속 길어집니다. 근데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진화가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왜? 육체미하는 선수들이 바디빌딩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근육을 키워서 막 정말 울룩부룩합니다. 애를 낳았어요. 그 애도 응애 이러면서 태어나냐? 이러면서 불가능한 얘기잖아. 그렇지?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족들, 여자들 목이 긴 여자가 됐어. 걔가 그 사람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목이 긴 채로 태어나냐? 그건 아니잖아. 그래. 야구 선수가 오른팔이 더 길어요. 우완이. 이 상태 애가 응애 이러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화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틀린 거라고.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지만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두 번째 다윈이 있어요. 다윈. 다 이긴 과학자죠. 모든 과학자를 다 이겼죠. 아주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자연선택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뭐 중간 정도 되는 애도 있었고 긴 애들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이 된다는 얘기지. 왜? 얘가 좀 더 먹이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하니까. 얘네들은 다른 초식동물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 선택을 누굴 했다고?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었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이 긴 기린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맞지? 완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때 여기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얘기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과잉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잉 생산됐는데 이 원인이 뭐냐면 변이에 의해서 과잉 생산이 된 거야.
형질 차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목이 짧은 기린, 중간 기린, 아주 긴 기린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변이에 의해서 과잉 생산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 두 형태가 길고 짧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을 자꾸 하잖아. 경쟁을. 과잉 생산 이후에 경쟁을 통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 불러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 이 경쟁을 통해서 누가 선택되었다고?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었다고요. 요것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자꾸 되면은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현재처럼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되는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어. 괜찮잖아. 라마르크처럼 용불용설은 완전 안 되는 말이지만 얘는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근데 이 당시에 다윈은 어떤 유전적인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순서 외워놔야 돼요. 생존 경제가 자연 선택 그래서 진화로 이루어진다는 거. 유전과 진화 같이 포함해도 괜찮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얘는 다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자체에 대해서 유전적인 개념을 제대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좀 한계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똑같은 종의 딱정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네 둘이는 같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가 안 나타난 상태라 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종으로서 생식적인 교배가 가능하면서 다음 세대를 낳는 알도 낳고 애벌레가 자라고 또 자기 개체가 늘리는 이런 형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우연적 계기로 인해서 어떤 지리적인 격리가 나타나요. 갑자기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 살고 살았을 거 아니야. 얘네도 여기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러한 지리적인 격리가 나타나는데 이런 지리적 격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식지가 나눠지는 상태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서식지의 격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생식적 격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는 절대 교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왕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상가족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변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이가 이렇게 생기고 얘는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런 갑작스러운 변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아까 얘기했던 거 돌연변이라고 부르지.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리적인 격리와 생식적 격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둘은 어떻게 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서로 간에 왕래도 되고요. 안녕.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겼던 니네 조상이 이렇게 생겼었어.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 내가 거기서 돌연변이 된 애야. 안녕. 나도 니네와 같은 조상이었는데 나는 원래 니네 같은 조상이랑 태어났는데 난 이렇게 생기게 됐어. 옆에 다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됐어. 이상하게 됐지. 근데 얘가 얘기합니다. 그러던 거 말이야. 알바노. 얘도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던 거 말이야. 알바노.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둘이 완전히 생식적으로 교배가 안 돼요. 다른 종이 이미 돼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종의 분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생명체는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종을 만들게 된다. 여러 가지 생명체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 진화론이에요. 현대의 진화.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자연선택에 대한 예시가 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다윈이 얘기했어요. 다윈 다음에 얘기할게요. 전부 다 이거는 얘는 현대 진화설이야. 이게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윈은 무슨 얘기를 또 예시를 했냐면 기린의 목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핀치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핀치새. 이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군도니까 여러 가지 섬의 집단이잖아. 섬이 여러 가지 섬이 있을 거야. 근데 이쪽 섬은 선인장이 많이 있는 섬이고요. 이쪽 섬은 뭐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이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원래 핀치새는 한 종이었는데 부리가 좀 이렇게 얍살한 애도 있고요. 부리가 좀 크게 발달된 애도 이렇게 있었어. 원래부터. 근데 폭풍에 의해 가지고 이 새들이 선인장이 많은 곳에도 가게 되고 요 새들이 집단이 씨앗이 많은 집단으로도 가게 된 거야. 그렇으면 선인장이 많은 곳에는 가시 때문에 부리가 뭉툭한 것보다 약간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기 좋았겠지. 이렇게 생기게 된 거는 뭐에 의해서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거야? 변이야. 알겠지? 이거에 의해 다르게 생겼는데 유전자가 달라서 생겼던 거야. 그런데 선인장이 많은 곳은 선인장을 뜯어먹게 좋은 부리 모양이 당연히 자연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씨앗이 많은 곳은 씨가 딱딱하고 씹어 먹어야 되니까 부셔도 먹어야 되니까 결국에 부리가 두꺼운 아이들이 자연 선택이 되었다는 거지. 너네 왜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웠냐? 왜? 학하고 두루미하고 누구냐? 여운가? 그래. 서로 집에 초대하지. 그럼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 여우는 접시에 먹고 두루미도 접시에 먹으려면 두루미는 잘 못 먹지. 그때 누가 자연 선택된 거야? 여우가 자연 선택된 거예요. 여우가. 복수를 하죠 두루미가. 이번에는 이 한 봐봐라. 이제는 호리병에다가 먹이 담고 자기는 잘 먹고 여우한테는 호리병에 주니까 호리병을 제대로 못 먹지. 봐봐 이렇게 먹거든. 아무튼 그때는 누가 자연 선택된 거야? 두루미가 자연 선택된 거예요. 원리가. 이거 딱 설명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탁 떠오르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릴 때고 뭐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우와 두루미 얘기를 모르는 애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러겠지. 알바노 그러겠죠. 아무튼 이 핀치새가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선인장이 많이 있는 그런 섬에 도달한 핀치새는 이렇게 해서 결국엔 또 다른 종의 분할을 가져왔고요. 또 씨앗이 많은 곳에서는 또 다른 종의 분할을 가져와서 아예 핀치새의 종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한 종이었는데 이렇게 먹이 환경에 따른 종의 분화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그 얘기들이 13페이지 내용까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뭔 얘기인지? 오케이. 자, 한번 끊고 문제풀이를 봅시다. 갔다 오세요. 오케이.